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사건 진행 과정에서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가해를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건이 인지된 초기에 당직자들을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차 가해 방지가 가장 우선되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와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윤리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성 비위 사건 2건에서는 윤리위에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2차 가해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2차 가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접수된 2차 가해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변명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2차 가해 접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만 있었고 그것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밝힙니다만은 혹시라도 피해자분들이 보시기에 그 당내 문화라든지 또 주변에 그 성비위와 관련된 인지가 부족하여 2차 가해성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저희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과정에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그리고 간담회 등은 계속 지속됐고, 그리고 정현순 변호사님이 이끌었던 TF에서 관련된 조치들을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당 창당 초기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매우 강력하게 당내의 문화를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국 원장님 관련 질문인데요.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때는 대표셨고, 그리고 교도소에 계실 때도 접견 등을 통해서 계속 당무 논의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제 올리신 입장문 보면 비당원 신분에서 공식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개입하는 게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라고 글을 올리셔서 좀 앞뒤가 조금 맥락이 다른 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 조사 징계 절차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사건을 아마 접하신 것은 많은 분들이 서신을 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무를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님과 당무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이제 입장을 전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국 전 대표님, 조국 원장님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희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수정하면은요, 조국 대표가 당원이 아니게 된 시점은 작년 12월 12일 대법 판결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4월 달에 접수가 된 거고요. 당 대표인 시절에 이 사건이 접수되거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견의 당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철저하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접견은 보통 통상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견 오신 분들이 조국 원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통상 30분 내외인데 그분들이 접견 기회가 딱 한 번씩밖에 없었던 분이었고요. 제가 주로 그 접견에 배석을 했는데 저는 실은 조국 원장과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됐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하고 대화가 주로 이루어졌고 당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담적 성격의 대화들, 위로의 말씀들이 오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장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조국 대표가 당무에 관여했다고 하면 정당법상으로 정당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고요. 아마 그러면 또 언론에서 사당화뿐만 아니고 옥중 정치하고 있다, 옥중 당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국 원장 스스로 당무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발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원장께서 그 페이스북에 밝힌 피해자를 위로하겠다는 시점인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복당하신 뒤에는 왜 피해자를 면담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국 원장님이 언제 만나실 것이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지금 처음에 인사를 얘기를 하실 때도 뭐 피해자에겐 위로를 드린다 하고 이제 당원들께는 사과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서 있어서는 사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좀 상황들이 그 법적인 절차나 어떤 외부에 맡겨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사체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금 절차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이제 강미정 대변인께서 탈당을 하시면서 그 가해자들이 지도부와 사무총장과 막역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거의 기자회견을 마무리를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무총장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역한 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당에 있는 정무직 당직자들 어느 누구와도 막역하지 않은 사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회피하고 재척했습니다. 그리고 윤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리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저와 관련이 있었고 사적 관련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사위원들한테 피해자와는 이런 관계, 가해자와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회피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사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셔라 해서 인사위원들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건 처리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사위원장이 회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석해서 이 사건 처리 결과까지 철저하게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막역하다고 했으면 제가 징계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결정이 내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부기관으로 넘어가는 거, 외부의 진상조사에 응한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이 그렇게 오독이 되었다면 그 점 또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의 처리 과정이라 하는 것은 사건의 공정한 절차
공정한 조사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처리 원칙 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 조직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규정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피해 회복이라든가 의사소통 과정 이런 것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지난해 2024년에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라는 것은 문구만 만들면 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 과정, 적용 과정과 함께 보완되고 자라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고 그 부족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혁신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가 충분히 피해자 중심적이지 못했다라는 점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절차는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은 저는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라는 것이 피해자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피해자의 원에 따라서 진행해 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피해자들은 없는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사무직 당직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10명이다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 5명 내지 6명이었고 그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해 사실이 없는 걸로 불인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에 제가 처음부터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피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사무총장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비겁했습니다. 당직자들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고 살아 돌아와라 라고 했고요. 의부조사기관에 약 15명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이외에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한 15, 16명 정도가 약 한 달 정도의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정확히 숫자가 맞을 정도는 아닌데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았던 당직자들이. 그래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10명이다라는 주장은 오해가 좀 많은 주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가 지방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청에서도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우리 당에서 처리한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SNS에 8월 날짜를 특정하시면서 8월 언제쯤에 대리인께 전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랑 접촉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 판단이 늦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만남이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물론 이 자리에 원장이 안 계시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저희가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은 어제 조국 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본인의 심경을 남겼고요. 피해자 대리인에게 만나겠다고 하는 SNS를 통해서 보냈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국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